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9월 25일이고요. 토요일입니다. 어제 주말 종합주가지수는 2.3포인트 하락한 3125포인트고요. 거래량은 7억 5천만 주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투자자별 동향 먼저 보겠습니다. 개인이 2,400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820 매수, 기관이 3,400 매도했는데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 2,000 매도, 보험사, 투신사가 200, 300 매도했습니다. 연기금이 260 매도했고요. 사모펀드 500 매도했습니다. 아침부터 개인은 이렇게 소폭이나마 계속 매수의 보여줬고요. 외국인은 거의 제로권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흔들리는 모습, 막판에 소폭 플러스로 끝났고, 기관은 오전부터 계속 매도의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업종지수 어제 등락률 보게 되면요, 은행이 어제 3.2% 크게 상승했고요. 섬유의복이 또 3.3%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운수창고 대한항공이죠. 대한항공이 소폭 상승, 비금속, 시멘트 관련주입니다. 0.89% 상승, 화학 상승, 전기가스, 한국전력, 가스업이죠. 수요일날, 목요일날 또 큰 폭 상승했는데 또 많이 빠져버렸네요. 요즘에는 지속적인 상승은 없고 하루 이틀 상승, 하루 이틀 하락 이렇게 계속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전기가스 하락했고, 건설업 하락했고, 의료정밀, 그리고 기계, 운송장비, 자동차죠, 유통업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뭘 봐야 될까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하락을 했어요. 아마 이 두 종목이 주가지수 하락을 소폭 하락했는데요. 아마 이 두 종목이 하락한 거 아닌가 싶어지고, 네이버가 5,500원 1.38% 상승했는데요. 그냥 반가울 뿐입니다.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이렇게 봤어요. 두 종목이 모처럼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바닥을 확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카카오가 4,500원 상승했고요. 3.9%, 네이버가 5,500원 상승 1.38%. 이따 차트를 보겠으나 아마 하락한 만큼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LG화학이 1,000원 상승했고요. 현대차 1,500원 하락했군요. 셀트리온이 또 어제는 많이 올랐는데 오늘 또 10,000원 또 하락했습니다. 그놈의 재료가 나온 게 오래 지속되질 못하네요. 하루로 끝나버리네요. 카카오뱅크도 2,600원 상승했고요. SK이노베이션이 또 3,500원 상승세 보였습니다. KB금융, 이거 뭡니까? 와, 2.9%군요. 1,500원 상승했습니다. 얘는 벌써 출발한 모양입니다. 5만원까지도 안 오고요. 48,000원, 기다리는 48,000원 안 오고요. 그냥 올라가 버리고 마네요. 그냥 빠이빠이인가요? 기다리는 놈은 안 와요. 신한지주도 1.8% 700원 됐고 올라갔고, HMM, 하나금융지주 은행주가 좋습니다. NC소프트도 올라갔고요. 지금 은행주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장세에 그 무거운 은행주가 올라가는 이유는 그만큼 시장이 좋다는 얘기예요. 경제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즉 수출이 잘 되고 있고요. 기업체들은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은 보합이군요. 강보합. 눈에 띄는 종목이 한국조선해양. 특별한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솔케미칼. 밑으로 내려올수록 좀 낯설죠? 낯선 종목들입니다. 이상 마치고요. 거래량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이 상한가인데 9천만 주입니까? 이 상한가를 치면서 거래량 많은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가격이 어떤 지선 역할을 해주겠죠. 상한가를 칠 때는 그냥 문이 닫혀야 되는데 계속 매수자가 들어오다가 막판에 상한가 치면서 거래량이 수반된 건 나쁘진 않겠지만,
네, 그래서 어쨌거나 대량 거래량 치면서 상한가 쳤다는 얘기는 긴 장대 양선이잖아요. 이 가격이 이제 앞으로는 그 바닥 역할을 해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선 역할 해줄 걸로 보여져요. 저가주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00원 하락했고요. 뭐 무난합니다. 대부분 가격대가 저가주들이죠. 삼성 엔지니어링 뭐 며칠 전에 좀 크게 뜨더니 또 올라간 만큼 그대로 도 빠져요. 요즘은 뭐 하루 이틀 뜨고 하루 이틀 빠지고 올라가는 날 따라갈 필요는 없고요. 하락하는 날 사야 되겠죠. 사고 싶으면. 뭐 대한항공 50원이죠. 거래량 꾸준히 수반되고 있습니다. 저가주, 중가주들 종목들입니다. 가격이 매수하기에 적당한 가격들이죠. 개인들이 사기에. SK 하이닉스가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눈에 띄고 고가주가 눈에 띕니다. 뭐 이 정도. KB금융 거래량 또 수반되고 있고 은행주 뭐 좋아 보입니다. 이제 다 봤죠? 공지사항이요? 공지사항이 딱히 볼 건 없고요. 그 교보증권 통계가 문제가 있는지 고객이탁금이 갑자기 또 69조 원이 됐어요. 며칠 사이에. 지난번엔 61조 원이었는데 아마 통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69조 원대가 맞는 것 같아요. 69조 원이면 뭐 충분하죠. 돈이 없어서 뭐 외국인 개인이 팔아도 개인이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유동성은 풍부하다. 개인들이 얼마든지 시장을 끌어갈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탁금은 지금 아직 현금화 되어 있는 거예요. 구자 안에 있으나 아직 주식을 안 사고 현금으로 남아있는 돈들입니다. 해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어제 긴 장대 양선, 어제 아시아는 뭐 등락을 나라별로 등락을 좀 엇갈렸었고요. 어제는 이제 중국은 좀 하락했고 일본이 상승했고 한국 뭐 약보합 이렇게 보여줬고 유럽 증시는 좀 하락했어요. 독일하고 영국 보니까 0.4%, 0.8% 하락했는데요. 다우존스 조금 밀릴 걸로 예상했었으나 이렇게 좀 그래도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21선 살짝 닿네요. 좀 쉬어가는 장세로 보여야 되겠죠? 21선 앞에서 이것만 올라서주면 또 무난할 걸로 보여집니다. 거량이 조금 감소하고 있죠? 아마 조정기간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얘도 좀 쉬었다가 아마 10월부터는 연말 장세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다우존스. 뭐 여기 밀렸다고 하락이라고 말은 못하고요. 좀 쉬어가는 장세, 연말 장세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집니다. 나스닥이요. 뭐 쌍둥이 두 마리가 딱 있는데요. 뭐 이 정도면 어제 보합입니다. 보합. 뭐 시간 끌기 이렇게 되겠죠. 네. 무난합니다. 나스닥 좋고요. S&P 좋고요. 나무랄 데 없는 차트 모양새입니다. 일본 니케이 어제 2%가 상승했어요. 하락에 따른 자율 반등 같기도 한데요. 뭐 무슨 재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2% 아시아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우한도 많고 지금 말도 많은 게 일본이죠. 16호 태풍이 또 일본을 향해서 또 아마도 다음 주에 갈 걸로 판단돼요. 이번에 가는 16호 태풍은 엄청난 강한 아주 슈퍼 태풍으로 보여지거든요. 크기는 중형이고요. 슈퍼 태풍. 지난번에 갔던 그 15호 태풍은 14호인지 15호인지는 그냥 약과 14호죠. 그거는 그냥 열대성 저기압 수준이 하나 지나갔던 거예요. 그냥 1000헥타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러니까 거의 열대성 저기압 수준이 지나갔던 거고요. 이번에 오는 거는 920, 이건 슈퍼예요. 뭐 순간 초속이 80m에서 70에서 80m? 그럼 140에서 150m잖아요. 그럼 움직이는 건 다 날아간다 보시면 돼요. 움직이는 거는. 움직이는 건 뭐 사람, 뭐 자동차, 길가에 세우는 것들은 다 날아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트럭도 아마 넘어뜨릴 정도로 아닌가 이렇게 싶어집니다. 뭐 웬만한 지붕 같은 것도 다 벗겨내겠죠. 가로수도 아마 움직이지 않는 거지만 웬만한 가로수도 다 뿌리가 뽑힐 수 있는 그 정도 초강력 슈퍼 태풍이에요.
뭐 순간 초속 70에서 80이면요. 뭐 사람이 걷지 못하는 게 50나트, 한 30m 정도, 초속 30m면 사람이 걷지 못하는 수준이거든요. 뭐 강력한 태풍이 지금 오고 있고, 뭐 화산, 뭐 지진 잘 버티고 있네요. 뭐 코로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두고 보겠습니다. 요 몇 건네요, 살짝. 마지막 발악인가요? 홍콩 항생. 홍콩이 어쩌면 좋을까, 이거. 올라간 거 그대로 빠졌죠? 그냥 올라간 거 다 내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홍콩이 잘 돼야 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 상대국이 중국, 뭐, 미국, 베트남, 그 다음에 이제 뭐 싱가포르 있고 홍콩 있고 대만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홍콩이 우리나라 수출 무역 상대국의 한 5번째, 6번째 돼요. 오히려 일본보다 더 많아요, 홍콩이. 홍콩 경제가 잘 돌아가야 우리나라 수출도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로 이제 중국하고 홍콩하고 대만, 이 중국권에 하는 수출 물량이 글쎄 한 40%, 50% 될 절반 정도가 아마 중국권일 거예요. 그래서 홍콩이 좀 잘 돼야, 경제도 잘 돌아가야 우리나라 수출도 잘 이루어집니다. 오늘 주말이니까 제가 좀 구시렁구시렁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어제는 방송 못 했는데요. 좀 피곤해서 그랬어요. 좀 늦게 돌아가지고 좀 피곤하고 그래서, 네. 그래서 아침에 편안하게 제가, 네, 방송하고 있습니다. 상해죠? 상해도 뭐 직전 고점 왔다가 살짝 조정받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거래량 보니까 큰 걱정은 없습니다. 상해도 쉬었다 올라가겠죠. 아마 연말 장세 분위기는 뭐 한국만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미국 시장이라든가 뭐 아시아 시장이 같이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같이 움직이겠죠, 연말 장세. 한국만 독고다이, 한국만 올라간다, 뭐 이런 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우리 한국과 가장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지금 대만인데요. 대만도 잘 돼야 되죠. 우리 한국 물건 많이 수출해 가요. 뭐 무난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가장 비슷한 모양새 보여주고 있어요. 충분히 그동안 지난 7월 달부터 충분한 조정 거쳤다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쉬었다라고 보여지네요. 이제 뭘 보죠? 해외 차트까지 봤죠? 주식 차트인가요? 종합주가지수 봐야 되죠? 종합주가지수 분봉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동향이죠? 떡값 장세인 줄 알았더니 떡값 안쪽으로 쭉 밀렸던 시점이 있었고요. 그저께 목요일날 금요일날 추석 이후 장세입니다. 뭐 무난하게 이 정도면, 네,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9월 말 10월 초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10월 달부터는 연말 장세는 뭐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뭐 큰 기대를 가져도 좋고, 지금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남북 종전 선언했잖아요. 대통령께서 저기 유엔 가가지고 종전 선언했고, 오는 또 비행기 안에서 또 부수적인 설명을 또 했고, 북한에서도 뭐 중국과 미국은 속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공식적으로는 환영한다라고 이야기했고, 북한은 아마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뭐 시기상조라고 했으나 상당히 흥미롭다는 또 반응도 나온 것 같고, 잘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식시장에 종전선언만큼 더 큰 호재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종전선언 나면 어떻게 되는데, 종전선언 나면 요거는 그냥 한 칼에 올라붙인다고 봐야 되겠죠. 요 밀집되는 한 칼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지금 고점에 사가지고 삼성전자, 뭐 현대차 고점에 사신 분들 많죠. 그냥 고민 끝. 종전선언 되면요, 고민 끝. 그냥 한마디로 될 겁니다. 그러면 주가지수가 뭐 4천, 5천? 지금 한국에 투자하고 싶어도 한국에 못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북 간의 뭐 이런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에 투자를 안 하는 거 아닌가요? 한국 그러면
너희들 뭐 전쟁 안 하니? 불안하지 않니? 이 첫 마디가 그건데, 종전선언, 그거 앞으로 이제 뭐 평화협정까지 이어진다면 한국에 마음 놓고 이제 투자가 들어올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현재 증시에 호재성 재료가 뭐가 있겠어요? 아, 북한도 나쁠 거 없잖아요. 우리는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라는 말은 정상적인 사람을 두고 한 얘기고요.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도 그 외놈피가 흐르는 놈들 있잖아요. 종전선언 왜 하니? 왜 지금 하니? 하는 설치놈들. 꼭 그런 놈들 보면 군대 안 간 애들이에요. 예, 그거는 뭐 외놈피가 흐르는 애들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 비정상적인 애들이고. 종전선언하면 아마 주식시장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 네, 다 고점 상향 돌파할 걸로 판단됩니다. 주가지수 예측 못하죠. 그 폭발적인 힘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국에 대한 불안감, 지리적인 그 가장 악재, 한국 하면 남북 간의 전쟁, 불안 그건데 그게 해결돼 버리는 거죠. 가끔 제가 이제 그 학교 가가지고 그 어학연수 하는 외국인들하고 그 참 옛날 저도 젊었을 때 마음인데 영어 좀 하고 싶어가지고 가끔 말을 붙일 때가 있어요. 한국에 어학연수 온 사람들하고 영어로 얘기한다는 게 좀, 그래서 한국말도 가끔 섞어줍니다. 걔네들한테 한국에 살고 싶지 않니? 그러면 한국 불안해요가 꼭 나오더라고요. 괜찮아요? 한국에 좋아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고, 뭐 홍대 앞도 가보고, 뭐 이태원도 가보고, 명동도 가보고, 강남도 가보고 다 좋아요. 그리고 뭐 홍대 앞에 가면 물건 가격이 저렴하니까 더 좋아요. 뭐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어요. 다 좋다 그래요. 네. 근데 남북 간의 그 불안감을 항상 꼭 나타내요. 부모님이 걱정 많이 해요. 뭐 처음에 한국 갈 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이런 얘기 꼭 하거든요. 그 남북 간의 전쟁만 끝나면 수많은 외국인 젊은이들이 한국에 또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 그것처럼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다. 주식 얼마까지 올라갈지 예측 못하겠어요. 뭐 4천, 5천이 문제가 아니겠죠. 중장기적으로는 뭐 네, 날개 다는 거죠. 쌍수도 환영해야 되겠죠. 제일 반대하는 놈은 일본 놈이에요. 일본 놈들. 우리 한국에 일본 피가 흐른 놈들하고 일본 애들이죠. 일본은 지금 앞에서 얘기했지만 온갖 우한이 겹친 나라에 지금 지진, 폭풍, 뭐 태풍에다 코로나까지 지금 도요다는 하반기 되면서부터 물건이 지금 70%를 감량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을 먹여 살리는 게 자동차 도요다인데 지금 재료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한 70% 현대 기아차는 준비를 미리 했었나 봐요. 그래서 물론 예전만큼 충분하게 자동차가 생산을 못하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도요다는 뭐 70%까지 감량을 해야 된다 라는 말까지 나온 거 보면은 무지하게 힘들겠죠. 근데 걔네들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남북 간의 전쟁이죠. 계속 그 불안감,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야 걔네들은 살 수 있는데 남북 간의 종전, 예, 일본은 쌍수 들고 반대하겠죠. 또 로비할지 몰라요. 여기저기에. 여기저기는 뭐 저기 해외도 있고 국내에도 있을지 모르겠죠. 네. 여기까지 뭐 종합주가에서 예측 의미가 없네요. 연말정세니까 좀 쉬었다 갈 것 같고 종전협정 조만간에 잘 됐으면 좋은 얘기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네. 연말정세가 뭐고 그냥 다 좋아지겠죠. 종목 보겠습니다. 연말정세는 아마 10월부터는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기대를 가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부터 나오나요? 계속 이거 버티는 건 시간 끌기 아니겠어요? 버티는 거죠. 이거 시간 끌기. 가격이 20만 5천 원서부터 20만 5천 원이죠. 서부터 21만 5천 원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지금 시간 끌기. 빨리 연말정서 오지 않겠니? 종전협정 빨리 체결하지 않고 뭐 하고 있니? 라는 거겠죠. 종전협정 체결하면 28만 원 요 고점은 뭐 기본적으로 날아간다고 봐야 되겠죠. 얘네들이 뭐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4천이 5천이 문제가 아니죠. 얘네들이 쭉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직전 고점까지 쭉 올라간다면은
은행지, 증권지, 무거운 놈 다 따라 올라갈 거 아니에요. 뭐 4천이 문제가 아니죠. 이때는 3,300이었었으나 4천, 5천이 문제가 아닐 정도로 봐야 되겠죠. 중장기적으로 좋은 거죠. 단기적으로도 좋은 거지만 한국의 투자가 이제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남북 간에 철도만 나아지면 대륙으로만 갈 수 있다면 한국의 물류는 세계적인 물류가 되는 거겠죠. 수출 마음 놓고 유럽으로 갈 수 있죠. 단가도 절약되고요. 수입하는 것 물건도 단가 절약될 수 있고요.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그걸 반대하는 놈들은 난 도저히, 그건 놈들이죠. 더 심한 말 하고 싶은데 그냥 놈으로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군대 안 간 애들이 이거 설칠 거예요. 총도 쏠지 모르는 애들이. NC소프트. 얘는 안 키우고 싶었는데 왜 켰죠 제가? SK하이닉스. 이것도 제가 보기엔 뭐 시간 끌기 정도 아니겠나. 더 하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나. 연말장세세가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아마 내년을 기약하는 종목일 수도 있고요. 연말에는 어느 정도 반등하지 않을까? 바닥을 확인하는 정도만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전 협정되면 얘도 고점 가겠죠. 다 같이 가지 않겠어요? 10만원짜리가 14만 5천이면 40%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종합주가이 3,000포인트잖아요. 3,000포인트가 40% 올라가면은 그냥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겠습니까? 어마무시한 한반도의 축복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본은 재앙이 하나 더 겹치는 거죠. 태풍, 지진, 화산 폭발보다 더 재앙이라고 봐야 되겠죠. 남북 간의 화합은요. LG 디스플레이는 좀 불안합니다. 이건 불안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연말 장사가 돼서 전체 장사가 좀 뜨끈해지면 좀 올라갈 수 있겠으나, 이 지지선을 이탈했죠. 네크라인인데 이건 자율반등으로 보고 직접 저점까지를 깨버렸다는 얘기는 2.32% 추가 하락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인가요? 모양이 참 안 좋아서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또 깨고 내려와 버렸으니까요. 이렇게 움직이는 걸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추세선을 깼기 때문에 좀 불안불안하다. 이동평균선들이 다 역별 상태가 돼가지고 여기 뭉쳤을 때만 해도 좀 돌아섰어야 되는데 시간 끌기라도 가였어야 되는데 내려오는 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연말장세 이번 다음 주까지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으나 모양은 좋지는 않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 봐서는 줍줍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 것 같고요. 지표들도 조금 이제 불안하게 보이죠. 이 핑크패선을 좀 돌파하려고 했으나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는 것은 역시나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업종 자체가 좋고 실적도 좋은데 우리가 모르는 뭐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2월달에 직전 고점까지 상향 돌파하고 가장 모양이 좋았었거든요. 이렇게 크게 이탈해 버리네요. SK이노베이션 얘는 시간 끌기 잘 버티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시간 끌기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4월달서부터 6개월째죠. 이렇게 횡보하는 종목은 2021년도에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딱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가격 조정 이렇게 기간 조정을 6개월씩이나 기간 조정 받아지는 종목은 참으로 특이합니다. 10% 20% 안짝에서 LG전자죠. 얘는 올라갔다가 밀려버렸습니까?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 긴 장대 양선에 아직까지는 포함됐다고 봐야 되나요? 어제 살짝 이탈해 가지고 목요일날 모양이 좀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지금 이 매미가 지금 몇 개입니까? 이거 돌파할 수 있는 건요 지금 차근차근 올라가서는 한계가 있고요 긴 장대 한 사람은 딱 나와가지고 치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옛날에 어떤 한 20-30년 전에 아마 이론이 좀 약하신 분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이제 N자라고 많이 표현했던 것 같아요. 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가. N자형 이렇게 했는데
N자형은 아니고요. 매미들이 좀 많이 갇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긴 장대 양선, 이만한 긴 장대 양선은 나오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더 이상 하락 안 하고 이 안에 갇혀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갇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안 빠지고 버티는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라고 보여지죠. 뭐 연말장세 제일 좋은 건 종전선언입니다. 이런 걸 모두 탈파, 직전 고점 가는 거는 종전선언 나와주면요, 증시는 가장 뜨끈뜨끈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겠죠. 네. 외눈피가 흐르는 기관 투자가들, 대빵들은 싫어할 수도 있고요. KB금융. 아, 이게 좀 4,800원, 48,000원 이거 안 내려오고 그냥 올라가 버려요. 네. 기다린 놈들은 안 오고. 어쨌거나 뭐 5만원 이하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다 뭉쳐있죠. 지금 50, 26까지 뭉쳐있죠. 긴 장대 양선이고, 뭐 은행주가 네, 뭐 큰 폭은 아니더라도 직전 고점 언제까지 연말장사에 가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53,000원이고 59,800원이니까 한 6만원까지는 가겠죠? 그럼 한 15% 정도. 네, 게임 은행주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 경기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경기는 너무 좋다. OECD 중에서 지금 가장 좋다고 그러죠? GDP 성장률 4%까지 원래 예상했던 수치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만 빨리 잡혀야 되는데 지금 2,400명까지 추석 이후에 더 지금 커지고 있다고 그러죠? 서울 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저 완장찬 애들. 지금 서울이 좀 지금 제일 급한 게 그거 아닌가요? 코로나 좀 잡지. 뭐 하고 있어요? 할 일이 그거 아닌가요? 완장차고 기아차입니다. 얘는 또 왜 이렇게 또 긴 장대 음선이 나왔는지. 빠진 거는 2%, 1.9 빠졌는데 올라갔다 밀려가지고 긴 장대 음선처럼, 이게 좋게 보면 좋은데 나쁘게 보면 이게 긴 장대 음선 속에 이게 매미들이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긴 장대 음선이 또 했다는 얘기, 좀 내려올까 이런 분위기인데, 이게 반대로 돼야 좋은 건데 이 매미들을 그냥 한 칼에 그냥 또 포기해버렸네요. 뭐 소폭이나마 한번 출렁거렸다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장대 음선이 자꾸 나오면 좋은 건 아니에요. 현대차보다는 좀 똘똘해야 되는데 기아차가 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기아차나 현대차나 큰 걱정은 없어요. 지금 뭐 자동차 판매하는 거 보니까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할인, 할부, 판매 조건 보니까요. 뭐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여유 있게 파는 것 같아요. 전혀 급한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얘네들도 뭐 재료 부족으로 판매량이 지금 밀려가지고 감당 못하는 수준인 것 같고요. 뭐 판매 조건 할인율이라든가 살펴보니 뭐 당당하게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바닥을 확인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시간 끌기라고 봐야 되겠죠? 77,000원. 여기까지는 모르겠고 이 정도 가격이라고 본다면 89,000원, 9만원, 네, 9만원, 9만원, 77,000원 뭐 이 정도 보여집니다. 얘도 중전 협정되면 10만원 넘어 쓰겠죠.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부터 앞장서서 매수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투자가 들어오죠. 중전 협정되면 제일 먼저 투자가 들어오죠. 이제 좀 코로나 끝나면 관광객들 마음 놓고 들어오겠죠. 어학연수 하는 학생들 마음 놓고 들어오겠죠. 좋아질 겁니다. 좀 잘 되길 바라보고 싶습니다. HMM. 제가 군대 안 가는 놈 군대 안 가는 놈 그러는데 왜 이렇게 그 TV 틀면 나오는 면상도 보면 군대 안 가는 애들이 많아요? 제 주위에는 군대 안 간 사람 거의 없거든요. 못나서 그런가요? 잘나서 그런지 못나서 그런지 왜 TV만 틀면 이렇게 군대 안 간 놈들이 많이 나서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놈들만 모아놓은 건지. 뭐 떠드는 건 좋은데 안보와 국방 문제 이런 거는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걔네들은. 하나솔루션 3.2%. 뭐 걱정은 안 됩니다. 이 정도에서 이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연말정서. 여기서 뭐 다시 밀리고 이런 건 아닐 것 같고요.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 추세대를 이렇게 지켰으면 좋겠죠. 이런 거를 살짝 좀 밀리긴 했는데요. 이런 걸 좀 지켜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 밀렸으면 좋겠어요. 모양이 참 불안하긴 하네요. 이렇게 본다면 좀 쉬었다 가고 다시 밀리는 양상 같긴 한데, 이렇게 보면 불안하죠. 네. 깃발령이 고개를 쳐든 깃발령이니까 다시 내려오지 않겠니? 라고 보여지는데 불안하긴 하나 모양은 크게 하락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세 자체만 봐서는 뭐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지지선을 상향 돌파했고 21선 위에서 놀았고 까지는 좋은데 패턴으로 봐서는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은 좀 듭니다. 빨리 좀 연말 장세 분위기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네, 지우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인가요? 얘는 또 하루 올라다가 코로나가 또 2,400명까지 번진다고 그러고 아마 추석 끝났으니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갈수록 제4차 유행이 한 번 더 번질 수 있겠죠? 아모레 퍼시픽이 전혀 힘을 못 써버리네요. K뷰티. 네. 이때만 해도 뭔가 코로나가 중전 끝날 걸로 기대했었으나 실망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개인 물량은 아닐 거예요. 기관들 물량이죠. 외국인들, 기관들 물량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이렇게 빠졌을 때부터 폭락하고 나서 빠지는 것들은요, 그 기관 투자자들 고점 대비 한 10% 빠지면 그냥 자동적으로 매물 나가는 거, 그런 매매를 보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자동 매매 시스템이 매도 물량 나가는 걸로 이렇게 판단된다고 봐야 되겠죠. 사람들과 펀드 매니저가 매매한다면 안 팔겠지만 기계는 자기 돈도 아니고 감정이 없다 보니까 계속 매도 물량 내보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손절매가 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도 빨리 코로나가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 좀 열심히 맞았으면 좋겠어요. 현대제철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공업부는 빼고요. 잘 가던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좀 불안하긴 해요. 그 7월달, 8월달 좀 좋아지는 걸 했으나 9월달에 이렇게 나가는 모양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음선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갈수록 이렇게 확대되는 모양새가 좋아 보이진 않죠. 재수없으면 뭐 42,000원까지 와버리니까요. 철강주들이 그러면 연말 차가울 때 좀 뜨나요? 사실 철강주하고 겨울철 하고는 잘 맞지는 않죠. 얘네들은 뜨거운 걸 좋아하죠. 왜냐하면 철강주는 이제 시설 투자잖아요. 봄철에 주로 시설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찬바람 불게 되면 우리가 건설이라든가 이 시설 투자를 많이 안 하죠. 그러니까 철강 수요가 그만큼 많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이렇게 철강주가 썩 좋지는 않으나 또 전체 장세 흐름이 가게 되면 같이 가시는 종목인데 아마 뭐 현대 자동차의 철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현대 건설에 있는 모든 그 건자재들 다 현대 제철에서 제공한다. 다는 아니지만 포스코에서 많이 하겠으나 일부는 현대 제철에서 수요를 감당하고 있을 겁니다.
하락 과정에서 거래량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얘도 이 정도에서 멈춰야지 더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말 월초 장세 좀 더 지켜보는 게 낫겠죠. 20일선은 깨지 않았어야 되는데 깬 게 모양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LG화학인가요? 네. 뭐 음선은 나왔으나 그래도 소폭 플러스? 네, 1000원 플러스죠. 이중바닥형은 아닌데요. 이걸 이중바닥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래도 어쨌건 뭐 70만원에서 바닥을 멈춘 거고요. 얘는 아마 최소한 90만원까지는 회복될 걸로 보여집니다. 외부 악재인데요. 그 뭐 GM사 2200대, 2400대 리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LG화학이 뭐 경영의 문제, 실적의 문제가 뭐 크게 흔들릴 정도는 아닐 걸로 판단돼요. 아마도 뭐 부품 교환 아닙니까? 리콜? 부품 교환? 그게 그냥 이게 심리적인 거였지 그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닌 걸로 판단돼요. 시장이 좋았다 그러면 하루 이틀 만에 2, 3일 만에 끝났을 문제인데 전체 장세가 안 좋다 보니 그걸 건수로 해서 비밀로 이렇게 많이 밀린 것 같아요. 뭐 90만원까지는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물론 올라갈 때 요 저항은 만만치 않겠죠. 이 직점 저점 요거 하고 요 긴 장대 양선 요 저항은 만만치 않을 걸로 판단되는데요. 거래량이 그만큼 이때 거래량을 충분히 소화가 됐어요. 그래서 90만원 가까이는 충분히 회복될 걸로 보여집니다. 뭐 연말 장세가 이어진다면 넘어설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최소한 90만원까지는 올 연말에 회복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삼성 SDI인가요? 뭐 얘는 지 역할 다 하고 쉬는 거라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네, 직전 고점까지 왔던 종목이니까. 그리고 염두에 두세요. 직전 고점 오면 무조건 파는 거예요. 직전 고점 오면 파는 거다. 그쵸? 여기서 매수해서 고민했던 사람들 직전 고점 오면 그냥 파는 거다. 더 올라가면 내 팔자에 돈복은 없었나 보다. 억울하면 다른 종목 가지고 그 분풀이 하면 돼요. 그래서 샀다가 크게 빠진 종목들은 그냥 번져놓으면 그냥 파는 겁니다. 번져놓으면 수수료 생각 안 하고 이자 생각 안 하고 그냥 파는 겁니다. 팔고 나서 님 네가 책임질래? 책임질고 할 문제가 아니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하는 겁니다. 이제 셀트리온은 뭐 어제 급등하더니 그 갭을 그냥 또 메꿔줘 버리네요. 재료는 계속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모르겠네요. 좀 기관이 팔았다고 봐야 되겠죠. 샀던 놈들이 팔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비스, 뭐 삼성물산, SK, 아모레퍼시픽, 삼성전기 다 제끼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제일 똘똘하죠. 직전 고점까지 또 와버린 것 같아요. 그 이때 산 사람 어떻게 하느냐? 번져놓으면 일단 팔고 봐야죠. 뭘 고민해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건 그 희망사항이고 얘도 직전 고점 오면은요 좀 조정 받고 가겠죠. 네. 뭐 이때 샀던 사람들은 35,000원 산 사람들은 28,000원까지 왔다 갔잖아요. 뭐 크게 하락한 거 아니니까 그냥 갖고 있어도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 뭐 크게 빠진 종목은 아니니까요. 근데 절반 정도 팔아도 되고요. 네, 카카오가 114,000원, 155,500원서부터 114,000원까지 빠졌다는 얘기는 4만원 빠진 거죠? 4만원 빠졌으면은 한 25% 빠진 거죠? 거래량 보니까요, 또 회복되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이 정도까지는 가겠죠? 14만원까지는. 네, 14만원까지는 갈 걸 보여집니다. 현대건설. 건설주가 좋지는 않았었는데요. 왜 이렇게 어제 감정적으로 패버렸나 모르겠네요. 몇몇 종목, 현대제철, 현대건설. 감정적으로 현대그룹 패버린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만 빠졌다면 좀 불안했으나 현대건설까지 빠진 거 보니까 누가 그냥 이 관련 종목들을 대놓고 판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뭐 걱정 안 해도 돼요.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GS도 같이 움직였다고 봐야 되겠죠. SK텔레콤 업종제 좀 밀렸는데요. 괜찮습니다. 아까 말한 N자형이라는 게 이렇게 포기 않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상의 N자형이랑은 없는데 예전에 가끔 이해하기 편하게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올라갔다가 매미들 쫙 안고 올라가는 거. LG전자 아까 했죠?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걸 기대하는 거죠. 그냥 감싸버리는 패턴들이죠. 이건 이제 무시. 지금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소폭 조정. 이 저항선 돌파하려니 시간은 좀 걸리겠죠. 지금까지는 나쁠 개수는 없습니다. 네. LG전자도 이렇게 좀 긴 장대항선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올 걸로 판단됩니다. KT 네, LGU 플러스죠. 업종 전체는 좀 안 좋았으나 통신업종 안 좋아서는 LGU 플러스는 좀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괜찮죠? 제일 똘똘해 보이죠?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대건설 잘 버텼었고요. 저기 현대 엘리베이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0178 5 뭔가 반응을 보였죠? 어제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 정도면 남북 관련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그래서 남북 관련이 희망이 보이니 그러면 현대 엘리베이터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뭐 장중에 반응은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거래량에다가 3.5%에다가 네, 이 정도면 제대로 반응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를 보니 남북 관련에 대한 좀 좋은 신호가 나타나지 않을까? 모양이 좋아 보이죠? 이 정도면.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 뭐 종전선언 기미가 보일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희망이 좀 미리 예측을 하신다면 현대 엘리베이터에 관심 가져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아니라 그래도 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남북 관련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더 관심 갖는다면 뭐 경농, 한농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줄일게요. 오늘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말 잘 쉬고요. 다음 주 월말 또 월초 장사가 있고 이제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연말 장사가 있으니까요.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켜보시고 종전선언 좀 잘 되기를 우리 한 민족들은 다 같이 기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